사람들 세상 사는 얘기가 제일 재밌다고 그러더니 저는 드라마보다도 사연들이 더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을 할 때에도 혼자 있을 때면 늘 라디오처럼 사연을 들으면서 일을 하고는 합니다.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듣다 보면 화가 날 때도 있고 감동을 받을 때도 있고 가끔은 제가 얼굴도 모르는 그분들께 응원을 받는 기분이기도 해요. 그럼 왠지 일을 할 때에도 고생이 덜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매번 사연들을 듣기만 하던 저도 언젠가 한 번쯤은 직접 사연을 보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저야말로 누구보다 사연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남편 없이 자식들 키우면서 먹고 살아보겠다고 남의 집 일을 하다 보니 남들 못지않은 고생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을 중에 을로서 남의 집 일을 하며 돈을 벌다 보니 가끔은 정말 못 들을 말도 듣고 무시도 당하고 저도 이런저런 사연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오늘 하려는 얘기는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다음으로 미뤄두고 꼭 보내고 싶은 사연이 생겼거든요. 남의 집 일을 해오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집 사정을 알게 될 수밖에 없는데 다들 저마다 속사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괜히 말 한 번 잘못했다가 밥줄 끊기는 일이 생길지 모르니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하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나름의 직업의식 때문에 일하면서 보고 들은 얘기는 절대 밖에서 말하지 않았었는데요. 그런 제가 처음으로 그 금기를 깰 수밖에 없었네요. 제가 밥줄 걱정에 모르는 척 하려 해봐도 더는 모르는 척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럼 오늘은 제가 그 집에서 보고 들었던 기막힌 이야기를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는 집에서 살림을 하던 여자였어요. 자식이 셋이나 됐지만 그때는 남편 혼자 벌어도 5식구 살기가 어렵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 셋을 낳아 기르며 집에서 살림을 하고 남편 내조에 충실하며 살았었죠. 다른 집 여자들은 맞벌이 하느라 살림하느라 고생을 한다는데 저는 좋은 남편 만나서 참 여유로운 팔자라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제 인생이 한순간에 뒤바뀌게 됐네요.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은 뒤로는 제가 혼자 아이 셋을 키우며 살아야 했습니다. 집에만 있었던 저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벌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 했고 살림밖에 모르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사도우미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5식구 먹이고 입히며 살림은 자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남의 집 일을 한다는 건 일만 잘해서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생전 처음 본 사람들 비위를 맞추는 일이 이렇게나 어려울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분명 허리 부서져라 때 빼고 광을 내놨는데도 청소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며 트집을 잡고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집에서 뭐가 없어졌다면서 멀쩡한 사람을 도둑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기 집 허드렛 일 해준다고 사람을 버러지 취급하는 건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면 저는 정말 일을 관두고 싶기만 했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딱히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엄마로서 아이들을 먹여 살리려면 싫은 일도 참고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눈물을 삼키며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똥도 자꾸 밟다 보면 구린내도 익숙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런 취급까지 당해야 하나 싶어서 하루빨리 그만두려 했던 저도 언젠가부터는 힘든 일에 익숙해지며 조금씩 적응을 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새 웬만한 진상들은 그냥 웃으면서 넘길 정도로 태연해지고 의연해질 수 있었죠. 제가 묵묵히 군소리 없이 일을 한 덕분인지 연차가 쌓이면서부터는 여기저기서 저를 찾는 분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제가 일하던 집 사모님이 다른 사모님께 저를 소개를 해주시고 하다 보니 어느새 저는 쉬는 날도 없이 바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 덕에 큰 돈을 줄 테니 입주 가정부로 일해주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집에서 오매불망 저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셋이나 되다 보니 그런 제안은 받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큰 돈이 아쉽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아이들까지 남의 집 살이를 시킬 수도 없었고 돈은 좀 못 벌어도 아이들에게 소홀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고생은 좀 해도 열심히 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었기에 저는 제가 하는 일에 만족하며 꾸준히 가사 도우미 일을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만 버텨보자며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작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 일만큼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싶더라고요. 나이를 더 먹을수록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일을 구하는 것도 힘든 일이고 이제는 평판도 좋아졌으니 기왕 이렇게 된 것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내고 늙어서 더 움직일 힘 없을 때까지 이 일을 꾸준히 해보자 싶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벌써 십수년이 되도록 이 일을 하게 됐네요. 그러던 저는 몇 년 전 새로운 집에 소개를 받아 가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보내려는 사연의 주인공들이죠. 원래는 제가 이 집에서 일을 할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때 저는 가뜩이나 여러 집 일을 해주느라 바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에 일을 해드렸던 집의 사모님이 저를 추천하셨다며 그 집에서 제가 꼭 일을 해주기를 바라시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일만 했는지 여기저기 몸이 아프던 탓에 조금 여유 있게 일을 하려고 했던 저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적당히 거절하려고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그 집에서는 저를 꼭 부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다른 집보다 돈을 더 주신다고 하면서까지 말이죠. 왜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굳이 저를 부르려고 하시나 싶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돈 앞에서는 약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안 그래도 몇 년 뒤면 대학에 들어가야 할 큰아이 걱정에 저도 돈이 아쉬울 때였거든요. 결국 고민하던 저는 돈을 더 주신다는 말에 그 집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도 얘기만 들어보면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았어요. 할머니 한 분에 젊은 부부의 초등학생 아이 하나까지 4식구 살림이면 오히려 갓난아이들 있는 신혼집보다 훨씬 편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원래 아이가 어린 집일수록 살림에 손이 많이 가다 보니 그런 집이 식구는 적어도 더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 집은 시어머니의 사모님까지 여자만 둘이 계시는 집이니 제가 크게 손댈 구석 없이 오며 가며 정리만 잘하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집 사모님도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뭐 별로 할 일은 없을 거예요. 일주일에 2번 와서 청소랑 정리만 좀 해주시고 저희 먹을 음식만 좀 해주시면 돼요. 사람 사는 집이 다 똑같을 텐데 뭐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렇게 치면 아줌마는 정말 땡 잡으셨네요. 돈은 더 받아가면서 일도 별로 없잖아요. 처음에는 그 사모님이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하기에 철석같이 믿었더니 그 말을 믿은 제가 바보였습니다. 막상 일을 시작하고 보니 그 집 사정은 제 예상이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사모님이 별일 없이 집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살림은 전혀 하지 않으시는지 주방이며 창고며 정리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여기저기 내려앉은 먼지에 집안 청소 상태 역시 좋지 않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었죠. 일주일에 2번 방문인 스케줄에 제가 거의 한 달 내도록 대청소를 해서 겨우 사람 사는 집꼴이 됐으니까요. 저도 돈 받고 하는 일이니 대놓고 불평을 할 수는 없었지만 속으로는 집에서 자식 키우는 여자가 무슨 살림을 이렇게 못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추가금을 더 받아야 할 정도였는데 어떻게 할 일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게다가 그 사모님은 저한테 참 바라는 것도 많은 여자였습니다. 아줌마가 워낙 손맛이 좋다고 그래서 특별히 소개받은 거니까 먹는 거에 제대로 신경 좀 써주세요. 아줌마 전라도가 고향이시라면서요? 저희 엄마도 전라도인데 제가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 손맛이 늘 그리웠거든요.
같은 고향 출신이니까 똑같이 좀 해줘요. 알겠죠? 제가 자기 친정 어머니와 같은 고향이라면서 일찍 돌아가신 친정 엄마 솜씨대로 요리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전라도식으로 해달라는 건가 싶어서 늘 하던 대로 요리를 했는데 그게 어머니 손맛이 아니었는지 화를 내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이걸 음식이라고 한 거예요? 아니, 요리 잘한다길래 돈까지 얹어주고 데려왔더니 우리 엄마 맛이랑 너무 다른데? 왜 똑같이 못해요? 친정 어머니가 어떻게 요리하셨는지는 모르니까 저도 똑같이는 못하죠. 요리법이라도 알려주시면 어떻게 해볼 텐데요. 그걸 내가 알면 내가 직접 했지! 아줌마가 알아서 좀 생각해봐요! 저도 요리야 자신 있는 편이었고 일해주면서 음식 솜씨로 칭찬은 많이 받아봤기에 설마 그런 일로 욕을 먹을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자기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집 음식도 먹어본 적 없는데 저더러 무슨 맛인 줄도 모르는 음식을 똑같이 만들어내라니 황당하더라고요. 전라도 사람이라고 음식 맛이 똑같은 것도 아니고 사람마다 손맛도 다르고 가정마다 만드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십수년 전 먹어본 음식 맛을 자기도 다 기억을 못하면서 저더러 친정어머니 음식이랑 똑같이 만들지 않았다며 닥달하는 사모님이 기가 막히기만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그 집 일을 하겠다고 하지 말걸. 뒤늦은 후회가 막심했지만 이미 일을 하기로 한 이상 그만두겠다고 먼저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원래 그 동네가 그래요. 집에 사람 들이는 일에 예민한 사모님들끼리 서로서로 소개해주고 후기들을 나누고 하다 보니 어느 집에 가든 늘 조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혹시나 실수라도 하거나 집주인이랑 다투기라도 했다가는 괜히 좁은 동네에서 소문 잘못 나서 일자리 뺏기기 일쑤였으니까요. 그래서 늘 을의 입장일 수밖에 없었던 저는 그 집 사모님 비위를 맞추며 어떻게든 잘해보려 노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일을 하지만 십수년 동안 나름 내공이 쌓였다 싶은 저도 그 집은 참 적응이 쉽지 않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꼬투리 잡고 화내는 사모님도 그랬지만 그 집 아들도 참 대단했습니다. 이제 겨우 8살 먹은 초등학생 아이가 어쩜 그렇게 버릇이 없는지 재미삼아 일부러 저를 놀리고 저를 골탕 먹이겠다며 자꾸 괴롭히는 통에 제가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요. 기껏 청소를 다 끝내놓으면 일부러 흙을 뿌려놓고 나물 다듬어서 넣어둔 것을 죄다 흐트러 놓고 먹을 음식을 엉망으로 만드는 통에 이를 수습하고 다시 하느라 고생한 일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저도 자식 안 키워본 것 아니고 특히나 남자아이들이야 정신없이 뛰어놀기 바쁘니 가끔 사고치고 말썽 부릴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애가 실수로 그랬겠거니 하고 타이르지도 못했는데 날이 갈수록 매번 그런 걸 보니 얘가 일부러 이러는구나 싶더라고요. 일부러 그런다는 게 확실한 것이 제가 화를 내는지 안 내는지 궁금했는지 얘가 그렇게 말썽을 부려놓고는 일부러 와서 제 얼굴 표정을 살피더라고요. 어린애가 어쩜 그러는지. 그렇다고 가사도우미가 일해주는 집 아들을 혼을 낼 수도 없던 탓에 매번 참는 수밖에 없었죠. 사모님 짜증에 아이 말썽까지 참으려니 가뜩이나 힘이 들었는데 그 집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걸렸던 건 다름 아닌 그 집 시어머니였어요. 그렇다고 할머님까지 저를 괴롭혔다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의 사정이었죠. 사모님의 시어머니신 그 집 할머니는 늘 조용하신 분이셨습니다. 처음에 일을 하러 갔을 때는 방 안에서 잘 나오지도 않으시기에 저는 얼굴도 몇 번 뵌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몇 달 계속 일을 하다 보니 사모님이 안 계실 때만 나오셔서 저랑 얘기도 나누시고 점점 가까워지게 됐었었죠. 할머니는 제 속을 뒤집는 그 집 식구들 중에 유일하게 저를 사람 대접해주시고 챙겨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런 할머니가 가장 큰 걱정이었다는 게 이상하시겠죠? 그건 다름 아닌
할머님이 당하시는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저는 그 할머니가 그 집 식구인 줄도 몰랐어요. 무슨 사정인진 모르지만 가깝지 않은 식구를 모셔와 같이 사시는 건가 생각했거든요. 먼 친척이나 가까운 지인 말이죠. 그것도 그럴 만한 게 시어머니라고 하기에는 너무한 그 집 사모님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며느리들이란 보통 시어머니를 불편해하거나 조심스러워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주 가까운 사이여야 할 텐데 그 집 며느리는 할머니를 늘 남보다 못한 취급을 하더라고요. 누구랑 있을 때는 방에만 있으라니까. 뭐 한다고 또 나와가지고 알짱거려요. 미안하다. 내가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 좀 가렸고. 뭘 또 훔쳐먹었길래 화장실을 이제 다녀요? 제발 동네 부끄럽게 만들지 말고 안 보이는데 좀 박혀 있으라니까. 그 집 일하기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거실 청소를 하고 있던 중에 할머님이 화장실이 급해서 밖으로 나오셨더니 사모님이 할머님한테 저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놀란 제가 오히려 사모님 눈치를 볼 지경이었어요. 이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언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같이 사는 식구라기엔 가족인 줄 알았더니 그러는 걸 보니 남인가 생각했죠. 그렇다고 제가 먼저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무슨 사정이 있기는 있나 보다 싶어서 조용히 입을 닫고 저는 제 할 일을 했습니다. 청소하고 살림살아주러 간 거니 할머님 방도 치울까 했더니 그 집 사모님이 그 방은 건들 필요 없다며 할머님은 신경 쓸 필요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 방은 알아서 하니까 그냥 냅두고요. 아줌마는 그냥 내 방이랑 아이 방만 잘 치우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식사 준비. 어차피 음식하라고 부른 거니까 청소는 대충 하고요. 알았죠? 나를 무슨 전담 요리사 정도로 생각하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저야 방 하나 덜 치우면 일이 줄어드니 반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저는 그 할머님이 늘 신경이 쓰이곤 했었어요. 대체 뭘 그렇게 숨기는 건진 몰라도 사모님은 처음에는 제가 할머님이랑 마주치기라도 할까봐 할머님을 방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집도 비우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모님도 긴장을 푸셨던 건지 언젠가부터는 제가 일을 하러 오는 날에도 집을 비우셨고 그제서야 저도 할머님과 얘기를 나누고 친해질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제가 몰랐던 그 집 식구들의 사정을 듣게 됐죠. 며느리가 나를 원래 싫어했어. 그거야 다 내 탓이지. 내가 며느리 시집 올 때 결혼 못 시킨다고 반대를 했었거든. 며느리가 원래는 홀어머니랑 살던 아이였는데 그 열 몇 살에 어머니마저 잃고 친척집 전전하면서 고아로 지냈다더라고. 그 사정이야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아들 짝으로 고아를 바랄 엄마가 어딨겠나. 우리 아들도 고생 많이 하고 자랐던 탓에 나중에 결혼할 때는 꼭 사랑 많이 받고 자라서 구김없고 예쁜 며느리를 들였으면 좋겠다 싶었거든. 시어머니들이야 다들 그렇겠지만 나름의 며느리 욕심이 있으셨던 할머니는 처음에 고아로 어렵게 자랐다는 그 집 사모님을 아드님의 짝으로 반대를 하셨답니다. 하나뿐인 귀한 아들이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는 며느리 만나서 고생하게 될까 걱정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랬지만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할머님도 아들이 좋다고 하니 두 사람을 허락해 주셨답니다. 이왕 허락한 김에 결혼 준비도 도와주시고 갈 곳 없다는 며느리를 집에 들여서 시댁살이 시키며 친정엄마 대신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여유가 있었더라면 집 구해주고 내보냈으면 마음이 편했겠지만 그때는 나도 여력이 없었고 우리 아들도 배 타는 일 하느라 나가 있는 시간이 길어서 둘이 집 구해서 나간다고 할 때까지 내가 데리고 있으려고 그랬어. 그러면서 살림도 가르치고 챙겨주고 싶어서 말이야. 나야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건데 그게 문제였던 거지. 오히려 우리 사이가 더 나빠져 버렸어.
얘가 그걸 나한테 시집살이 당한 거라 생각했던 건지 언젠가부터 나를 아주 치를 떨며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결국 고부 갈등 아닌 고부 갈등이 생기고 말았지. 반대하는 결혼을 하고 시댁살이까지 하게 된 것이 힘들었던 건지 사모님은 결혼 생활 내내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못했답니다. 그래도 아들과 사이는 좋아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임신을 하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죠. 할머님은 그게 기특해서 친정엄마 대신 육아라도 도와주고 싶었지만 며느리는 할머니가 자기 자식에게 손대는 걸 끔찍하게 싫어했답니다. 자기가 부모 사랑 못 받고 자란 만큼 아이는 제 손으로 키우겠다며 일도 안 하고 여태 집에서 아이 키우며 살았다네요. 배 타는 일을 하는 남편 벌이가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 벌이에 내 식구가 매달려 살기에는 빠듯하겠다 싶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시면서 가사 도우미까지 쓰세요? 아드님은 아직도 배 타고 계시잖아요. 아드님이 무슨 좋은 일이라도 생기신 거예요? 아니야. 우리 아들이야.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고 이건 다 며느리 덕분이야. 그동안 저는 사모님이 부자 남편 만나서 여유롭게 사는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일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그런 사모님이 맨날 집에서 취미 생활을 하거나 밖에 나가서 쇼핑하고 외출해서 놀러 다니는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할머님 말씀으로는 집에서 아이 키우며 놀던 며느리가 몇 년 전부터 주식을 시작하더니 투자 성공으로 떼돈을 벌었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답니다. 돈을 벌었으니 이제는 더 아쉬울 것도 없는 며느리가 당연히 독립해서 나갈 거라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그런 며느리가 비싼 집을 사더니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가겠다 했다는 거예요. 아들이야 고부 갈등이 있는 줄도 몰라서 그런지 그런 와이프가 착하다며 좋아했지만 시어머니는 자기를 싫어하던